먼저 일단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조행기임 지검이씨라고 하는 올해 새로 생긴 유전치료사 선임연구원이고요. 이름은 과학국이라고 합니다. 정현수 연구원과 함께 이번 그 교육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NGS 요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석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NGS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연구의 내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NGS의 원리를 기본 원리부터 최신의 어떤 그런 기술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NGS를 이용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 5가지 정도의 연구 분석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식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논문의 연구 경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서 크게 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한 3파트 정도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50분 정도 진행하고 쉬고 1시간, 10분, 1시간 정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30분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NGS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인간의 유전체가 한 3기가 정도 된다는 사실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페어로 따지면 한 30억 개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밝혀내는 것을 시퀀싱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시퀀싱이라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난달에 돌아가신 쌩어라고 하시는 분인데 노벨상을 2번이나 타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퀀싱으로만 2번 타셨는데 보이시는 DTNTP라고 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서 3' 말단에 OH 대신에 H가 붙어있는 이 물질을 이용해서 DNA 합성을 터미네이션 시킴으로써 그 DNA 시퀀싱하는 기초를 만드신 겁니다.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DNA를 프래그먼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을 이제 증폭을 하는데 증폭할 때 아까 말씀드린 DDNTP를 넣는 거죠. 아마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광 표시가 된 DDNTP가 하나씩 한 베이스 페어가 차이가 나는 프래그먼트가 다른 그런 길이들이 증폭이 됩니다. 이것들을 전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순서대로 이제 뒤에 좀 더 차례차례 있게 되면 어떤 순서로 연기가 배열되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리마인드 하시라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쌩어 시퀀싱의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PCR을 통해서 증폭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종류의 DDNTP를 이제 섞어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다 멈추고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G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차례차례 쭉 올려붙이면 어떤 시퀀스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ATGC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처음에 이제 알고자 했던 시퀀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아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쌩어 시퀀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쌩어 시퀀싱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예전에 인간의 지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한 3조 원 정도 들여서 인간의 지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기가 인간이 한 3기가 정도 되는데 30억 베이스 페어고요. 쌩어 시퀀싱 통해서 최근에 이제 쌩어 시퀀싱을 쓰는 기계로 나온 게 한 1000베이스 페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전에 지노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유명하신 좀 연구소에서 이렇게 시퀀싱을 공장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계속해서 이제 시퀀싱을 진행을 했죠.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BGI라는 회사에서 NGS 머신을 이렇게 갖다 놓고 공장처럼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퀀서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NGS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한 4가지 정도가 NGS 시퀀싱 플랫폼으로 커머셜라이즈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시 그리고 GS 플렉스라고 해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2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이게 이제 후발주자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좀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후발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2개부터 먼저 간략하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 거의 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요거에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이 진행되는 이건 아주 작은 칩입니다. 그래서 8개의 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한 레인당 30기가입니다. 그 인간 유전체 한 10배 정도 되는 양을 생산을 해요. 그래서 원리는 보면은, 요 바닥에 프라이머라고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그 증폭을 할 수 있게 밑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안 보이게. 그러면 프레그먼트가 들어가서 브릿지 형태를 이루면서 증폭이 진행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일루미나 시퀀싱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클러스터의核心 특징이고, 그 다음에는 시퀀싱 바이 신세시스라서 SBS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이스 페어가 이제 세거 시퀀싱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가 들어가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멈추는데 일루미나 것들은 멈춘 다음에 다시 회복을 해서 다음 베이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를 보고 멈추고 들어가고 멈추고 반복을 합니다. 보시면 하나가 들어갔다가 형광을 띤 물질이 레이저를 통해서 디텍션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말단이 회복이 돼서 다음 베이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한 100베이스 페어 정도, 최근 긴 건 한 300베이스 정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원리를 이제 좀 이해하는데 동영상만큼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먼저 이제 DNA를 이렇게 더블 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쪼개게 돼요. 그래서 쪼개게 되면 끝에가 이제 이렇게 막 잘리니까 블런트엔드를 막아주고, 그래서 아데노레이트를 한 다음에 PCR에 필요한 이런 아답터들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나면 이제 이걸 이용해갖고 그 브릿지 PCR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클러스터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브릿지 PCR이 진행이 돼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베드가 이제 8개가 쭉 있는데, 이 바닥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이런 아까 붙였던 거가 이제 상호적으로 결합되는 파일들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쭉 빼줍니다. 그러면 DNA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날라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는 것과 매치가 되고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이게 이제 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하나의 프라그먼트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거예요. 클러스터가.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 PCR을 이루게 되면은 하나는 정방향으로, 하나는 역방향으로 얽혀있는 클러스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부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건 날려버리고, 반대쪽에 그 증폭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밑을 막아주고, 위에서부터 이제 시퀀싱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벨트 안에 엄청나게 이제 이런 작은 클러스터가 엄청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끝이 막혀있지만 형광이 달리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체크한 다음에 날아가고, 하나가 또 들어가고, 체크한 다음에 날아가고. 이게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시퀀싱 하면서 그 염기서열을 알아내는 것을 SBS라고 하고, 시퀀싱 바이 신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시스를 하면서 시퀀싱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광을 띠는 것들이 그 거의 뭐 이만한 비드 안에 사진처럼 이렇게 계속 사이클마다 찍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시퀀싱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프레그먼트가 이만큼 있고, 프라이머가 있고, 요것들은 이제 바닥에 아까 깔려있던 것들. 바닥에 이제 증폭을 위해서, 클러스터를 위해서 깔려있는 게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고요. 요 안에는 이제 시퀀싱 프라이머라고 해서 프라이머를 갖다 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퀀싱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덱스는 뭐냐면, 시퀀싱을 그때 한 레인이 이제 진행해서 30기가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보통 하나만 넣지 않아요. 샘플에다가 RNA-C, 뭐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레인에다 막 샘플을 여러 개 집어넣습니다. 한 10개, 뭐 6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러면 이제 마구잡이로 섞여서 들어간 시퀀스들을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 이 인덱스라고 하고, 끝에 한 8개 내지 6개 정도 붙여있는 시퀀스가 있어요. 이 시퀀스를, 전체를 시퀀싱을 진행한 다음에, 인덱스만 따로 또 시퀀싱을 한번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이제 샘플을 만들 때부터 어떤 샘플은 뭐 1번 인덱스, 어떤 샘플은 2번 인덱스라고 다 이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시퀀싱을 각각에 나온 그 이 리드는 이런 인덱스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뭐 1번 샘플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멀티플렉싱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인덱스 이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아까 두 개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쓰인다고 했던 파이로 시퀀싱, 그러니까 GSFX라고 하는 그 시퀀싱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PCR을 아까 진행을 할 때, 일루미나는 브릿지 PCR이라고 해서 이렇게 DNA가 브릿지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는데, 얘는 이멀전 PCR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게 모양으로 기름방울 안에서 이제 PCR이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기름방울 안에 비드 하나, DNA 프레그먼트 하나에서 이런 동일한 프레그먼트가 이렇게 성게처럼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창 만들어냅니다. 왕창 만들어내고 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웰이 있어요. 웰에다가 비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고 엔자임을 막 챙겨. 이 엔자임은 뭐냐면 시퀀싱이 진행이 될 때는 이제 DNA 이제 합성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DNA가 하나 들어가고 나면 뉴클레오타이드가 하나 들어가면 파이로포스페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PPI라는 게 나오는데 이 PPI를 효소등을 통해서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C가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빛이 하나 나온다. 그럼 C가 하나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C가 2개 나왔다. 빛이 2번 나왔다. 2배로 나왔다. 그러면 C가 2개 들어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만 쭉쭉 집어넣어주고 빛이 생성되는 양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이로 시퀀싱의 원리고요. 이제 이 두 가지 시퀀싱 기술에 메인적인 차이가 일단 3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읽는 방향이 2개씩 달라요. 첫 번째는 로슈의 에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쭉 읽는데 아까 이렇게 일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이렇게 클러스터가 생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페어데드라고 하는 양쪽 말단을 읽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퀀싱 원리가 다르다 보니까 발생하는 어떤 에러의 타입이 다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일루미나 시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bstitution 에러,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아미노산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A인데 이제 C로 읽히거나 G로 읽히는 등의 이제 다르게 읽히는 거고 로슈의 이제 그 GSFX 같은 경우에는 인델 에러가 생기는데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빛이 하나가 있을 때는 1이 나오고 2개가 이제 들어가면 2가 나와야 되는데 리니어하게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6개면은 6이 나오는 게 아니라 5.5 뭐 적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호모폴리머라고 해서 하나의 연기가 굉장히 길어질 경우에는 그 개수를 정확하게 디텍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델에러가 좀 발생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루미나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쌉니다. 훨씬 싸고요. 대신에 이제 약점은 미드 렉스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게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NGS 원리에 대해서 간단한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시면 가격이 일단 싸요. 기존의 생활 방식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드의 길이가 짧다. 그리고 대신에 많이 생성한다. 짧지만 많이 생성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에러는 기존의 시퀀싱 방법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좀 이런 방법들이 되게 아까 보시다시피 막 마이크로칩 위에서 진행이 되거나 비드 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그 미세공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특징이